안녕하세요. 돈을 버는 TV의 차길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한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. 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단칼 전략을 한번 짜볼까 합니다. 그냥 뭐 좋다고 나쁘다, 좋다, 이렇게 돈이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. 정말 이걸 분양을 받았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느냐, 장기적으로 돈이 될 만한 거냐, 이걸 한번 파헤쳐 보자는 얘기입니다. 사실은 통장이 요즘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통장 1순위 참 가점을 모아가기가 힘들고, 그렇게 한 걸 여기다 과연 써서 정말 이 가치가 있느냐, 쓸 가치가 있느냐. 그리고 여기 분양 받으면은 딴 뭐 서울이라든지 기타 뭐 로또가 상당히 많이, 로또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무수히 많다는데 꼭 여기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,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개요를 보면은 그 양주 옥정 신도시는요, 그게 한 4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인근에 바로 화천지구라고 약 2만 5천 세대. 그래서 경기 북부로서는 최대 도시인 한 7만 가구 정도 약 들어옵니다. 상당히 규모가 크죠. 거기에서는 경기 북부 쪽에서는 최대 규모인데,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 이런 옥정 신도시를 그 상권 때문에 맨날 가는데요, 상당히 설렘화되어 있고 프리미엄도 없었고 솔직히 미분양도 들어 있었고, 얼마 전에 택지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? 요번에 19일 날 그 전용주거지 분양을 하고 있고, 또 상가주택지, 그에 대해서 그저께 며칠 전에 해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? 상가주택지 약 85평 분양 받은 걸 피를 주고 사도, 피도 사실은 무피였는데 금년 2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오른 게 많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그걸 사도 실질적으로 돈 매덕 안 투자 안 하고도 2층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요게 지금 아파트 림파밀리에, 양주 옥정 신도시 림파밀리에 공공아파트죠. 공공아파트. 민영이 참여하는 공공아파트.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. 요걸 이야기 안 하더라고, 딴 데서. 민영이 참여한 공공아파트는 분양아파트. 순수 그 민영이 직접 그 일군이 분양을 하는 아파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나면은 프리미엄 차이가 확 납니다. 그리고 또 양주 옥정 신도시와 화천지구 그 사이의 중간에 있는 아주 제일 끝자락에, 옥정 신도시로서는 제일 끝자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, 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이게 상당히 2천 결과적으로 보니까 2,049세대니까 상당히 크고, 두 가지 형태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9평하고 34평형 두 가지가 있는데,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보입니다. 제가 보니까 29평짜리가 한 4만 5천만 원, 34평짜리가 한 4억 초반에 넣어가지고, 그렇게 두 가지 모두 실질적으로 3억 5천만 원 넣었다 할지라도 그걸 취득세, 등록세, 확장비, 에어컨 같은 거 집어넣으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, 한외로 지금 반반씩 분양하는데 보니까요, 34평 AB행 이걸 따져보니까 한 1000세대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, 이게 4억 초반에 분양하고, 또 좋은 거는 뭐 4억 한 2천만 원대 분양하는데, 그걸 확장비 또 뭐 2, 3천만 원 투자 들지 않습니까? 요즘은 다 공짜 없습니다. 그 들어가지 취득세, 등록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국은 4억 5천만 원입니다.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. 그 인근에 옥정 신도시에 기존에 작년에 입주하고 최근에 입주한 것,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상호지구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대방 아파트 같은 게 약 한 8억 정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시세가 8억 정도 한다는데, 냉정히 거래를 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억 5천만 원, 7억 안쪽입니다. 6억에서 6억 5천만 원, 7억 그 정도라고 보는데, 그렇다면 이게 4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갭이 뭐 한
2억 정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나 입지가 많이 떨어집니다. 입지가 상당히 좀 외곽에 있다. 우리가 뭐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 그래도 중심부에 역세권 좋죠.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끝자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공공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짠다면, 단칼 전략을 한다면은 적어도 최고 입지 좋은 데보다는 약간 1억 이상 차이 난다고 보면은, 그러면 차액은 약 한 1억 5천만 원, 저 나름대로입니다. 뭐, 딴 분들이 또 어떻게 보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냉정하게 좀 보니까요. 최대 그룹의 수익이 차익이 한 2억 5천만 원이라고 보면 2억 5천만 원, 3억까지를 봅시다. 그러면은 한 절반을 깎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 봅니다. 그러면 1억 5천만 원, 그럼 최대 한 2억 정도를 마지노선을 본다고 가져가면 프리미엄을요, 나중에요, 입주할 무렵이 돼서. 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도 충분한 시세 차이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,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? 근 10년 가까이를 지금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부 규제가 엄청납니다. 그리고 지금 1금융권, 2금융권까지 융자를 내기가 상당히 차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실질 금리가 은행 가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. 쉽게 돈 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돈 냈다 하더라도 금리가 빵빵합니다. 자, 금리가 모르긴 해도 금년 하반기 내년에 되면 금리 본격적으로 오릅니다. 제가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금리를 따집니다.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. 또 그동안 너무 아파트 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. 그러면은 돈을 정부에서 조이기 시작하면은, 금융위원회에서 조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1차 주식도 타격받지만 부동산 타격이 엄청 받습니다. 자, 지금 숫자로서는 약 1억 5천만 원, 2억이 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통장을 거기다가 투하시킨다고 합시다. 그런 분양 받으면 좋은데. 근데 지금 제도도 까다로워지고 돈 꾸기도 까다로워지고 금리도 올라간다. 또 너무 아파트 값이 떴다. 만에 하나 저것이 빠꾸를 해서 내년에 이게 입주하려고 하면 적어도 2년 반 이상이 기다려야 되는데 입주 때 돼가지고 만에 하나 아파트 값이 내리막길 거면은 저건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? 한 해로 한 10년 전에 동탄 1지구에 지인이, 잘 아시는 분, 지인이 아파트 분양을 아주 제일 좋은 중앙에 아파트 컴플렉스를 받았습니다. 받고 난 다음에 받기 전에 한 2억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받고 입주할 무렵에 4억이 올랐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값이 개박살 나면서 끊기면서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끊기면서 얼마나 됐습니까? 4억 올라갔던 게 그냥 싹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억. 한 2년 정도 있으니까요. 그런 결과가 그냥 천덕부리게 됐습니다. 고점 대비 얼마입니까? 8억. 그건 10억 차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불확실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여기 보면은 앞으로 GTX 시노선이 1로 들어간다. 7호선 전철이 연장된다. 그런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. 사실은 많이 있고, 그렇게 돼가 있지만은 제가 냉정하게 정말 돈을 모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냐. 그러니까 통장을 여기다가 정말 써먹어야 되느냐.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. 그래서 결정 판단은 각자 몫이지만 여러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시도 늦지 않겠습니다. 혹시 34평짜리는 이걸 세대수 많기 때문에 미분양도 가능할 수 있겠다. 통장 안 써먹고요.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